안녕하세요. 트레이더 A입니다. 오늘 저녁 이더리움 흐름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더리움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하락 이후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이른 자리입니다. 오늘 저녁 분석은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반등이 실제로 의미 있는 전환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되돌림에 그치는 건지 그 근거를 차트 구조와 보조지표 흐름 양쪽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1시간봉으로 중기 흐름을 먼저 짚어보고 이어서 15분봉 세부 구조를 통해 지금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시간봉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1시간봉 흐름을 보면 시장은 아직 완전한 강세 전환보다는 하락 이후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으로 읽히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전보다 분위기 자체는 분명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에서 최소한 버티고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흐름 기준으로 보면 이더리움은 2170달러 초반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2180달러 중반까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 단기 하락 이후 RSI와 MACD가 같이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 단기 매도 압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지표가 동시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단발성 반등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반등이 실제로 추세를 바꿀 정도로 강하냐는 겁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과 추세가 전환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지금 자리에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1시간봉 구조를 보면 중요한 중기 이평선들과 볼린저 중심선이 위에서 여전히 눌러주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아직 완전히 강세로 돌아선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은 2185달러에서 2190달러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최근 매물대와 중기 이평 저항 그리고 볼린저 중심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실제로 강해지려면 결국 이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계속 막히기 시작하면 현재 반등은 단순 기술적 되돌림으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저항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저항 요인이 하나의 구간에 겹쳐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시간봉 흐름에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로우어 하이 구조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고점들을 보면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강하게 넘기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위에서는 계속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깨지려면 이전 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확실히 돌파하는 봉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구조적으로 하락 추세 안에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읽기입니다. 거래량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반등 과정에서 거래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강한 추세 상승으로 전환됐다기보다는 하락 이후 숏 청산과 기술적 반등 성격이 조금 더 강한 흐름입니다. 강한 추세 전환이 나올 때 보통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빠른 가격 상승이 동반됩니다. 지금 반등에서 그런 거래량 폭발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아직 매수 주체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거래량 없는 상승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 저항 구간에서 다시 매도 물량이 나오면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RSI를 보면 현재 40 중반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단기 약세는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RSI가 바닥권에서 반등 중이라는 건 단기 에너지 자체는 살아나는 흐름인데요. 다만 아직 50선을 확실히 넘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0선 돌파와 안착이 나와야 중립 이상의 강도로 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CD 역시 저점 이후 골든크로스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고 히스토그램도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강한 양봉 추세로 전환된 단계는 아닙니다. 자, 따라서 1시간봉 흐름을 정리하면 단기 반등 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 반전이 확정된 건 아니며 결국 핵심은 위 저항 돌파 여부입니다. 자, 이렇게 1시간봉에서 반등 시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15분봉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분봉 관점에서도 현재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보다는 하락 이후 되돌림 성격이 조금 더 강한 자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은 단순히 한번 튀어오르는 움직임보다 실제로 위 저항을 돌파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5분봉 흐름을 보면 이더리움은 2170달러 초반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2180달러 중반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단기 이평선들을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신호입니다. 단기 이평선 위로 가격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매수 우위 흐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만 아직 위쪽에는 강한 저항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15분봉 기준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은 2186달러에서 2193달러 부근입니다. 이 구간에는 상단 볼린저 밴드와 중기 이평선 그리고 최근 매물대가 같이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없이 멈추면 다시 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고 안착하기 시작한다면 단기 숏 청산까지 겹치면서 반등폭이 한 단계 더 커질 가능성도 열립니다.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 추가 매수 압력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올 경우 이전 반등보다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래량 흐름은 아주 강한 폭발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느낌보다는 하락 이후 기술적 반등과 숏 정리 성격이 섞여 있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얼마나 급하게 오르느냐 보다는 눌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짜 강한 흐름은 눌림에서도 지지가 살아있고 거래량이 받쳐주는 흐름입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지금 자리에서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버텨줄 때는 이더리움이 더 강하게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다시 밀리기 시작하면 이더리움도 빠르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더리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15분봉 RSI를 보면 현재 50 이상에서 유지되면서 단기 강세 흐름이 살아 있습니다. 1시간봉 RSI가 아직 40 중반권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15분봉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기 타임프레임 먼저 에너지가 살아나는 전형적인 초기 반등 흐름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다만 과열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강한 추세 전환 확정으로 보기에는 아직 애매한 자리입니다. MACD 역시 골든크로스 이후 양봉 히스토그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모멘텀이 아직 위쪽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히스토그램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위 저항에서 힘이 약해질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더라도 그 강도가 약해지면 저항 앞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봉과 15분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타임프레임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핵심 구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 아래로는 2170달러에서 2180달러 초반 구간이 지지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단기 반등 흐름 자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로는 2185달러에서 2190달러 구간 돌파 여부가 분기점입니다. 여기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단순 되돌림이냐 추세 전환 시작이냐가 갈립니다. 15분봉 기준으로는 아래로 2180달러 초반 지지 유지 여부가 중요하고 위로는 2186달러에서 2193달러 돌파 여부가 단기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 구간 돌파에 실패하면 다시 박스권 안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동반되는 돌파가 나오면 추가 반등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열려있는 만큼 어느 한 방향을 단정 짓고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이 방향을 먼저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흐름은 결국 비트코인 방향성과 강하게 연동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78,000달러 중반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이더리움 역시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수준 아래로 밀리면 이더리움도 빠르게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단독 차트만 보지 말고 비트코인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지금처럼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매매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1시간봉과 15분봉 구조를 종합해보면 분위기는 분명 이전보다 개선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강세 확정보다는 반등 유지 테스트 구간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위 저항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결국 다시 되돌아 내려오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을 급하게 추격하는 게 아닙니다. 저항 구간 돌파 후 실제로 안착하는지, 거래량이 실제로 따라 붙는지, 눌림이 와도 주요 지지가 유지되는지 이 세 가지 확인 과정을 보고 따라가는 매매가 지금 자리에서는 훨씬 안전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들어가면 위 저항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시장은
시장은 확인 없이 먼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걸 기다렸다가 따라가는 게 맞는 접근입니다.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불확실한 구간에서 확인 없이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조건을 갖추고 따라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핵심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확인한 뒤 따라가는 것.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안전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저녁 이더리움 3차 브리핑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